내가 빚으로 갚고 있는지 아닌지, 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꼭 하셔야 돼요. 꼭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거는 좀 허접해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새롭게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하고 있고,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짧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나한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. 이건 너무너무 명확한 기준이고, 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꼭 하셔야 돼요. 꼭. 내가 빚으로 갚고 있는지 아닌지,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보세요. 빚으로 갚는 상황에 오신 분들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분이실 거예요. 왜 이 빚이 생겼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면 돌려막다가요. 이 얘기가 항상 하신단 말이에요.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정도에 있으면 이 새롭게 낸 빚, 이거는 뭘로 갚을 거예요? 이것도 또 빚으로 갚아야 되거든요.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. 악순환이. 해결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. 무시하고 살든가 도망 다니면서, 아니면은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거예요. 뭐 주인들한테 빌리고, 아니면 1금융권 이미 막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대부업체, 사채업자 뭐 이런 사람한테 빌리고, 이 빚 해결이 안 됩니다. 이런 분들은 회생이나 파산을 꼭 하셔야 돼요. 꼭. 내가 이 빚을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 하면 회생 파산을 뭐하러 하세요? 당연히 갚아야지.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회생 파산이 가능한가, 이거예요. 회생 파산의 신청 자격에 관한 얘기인데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 짧게. 첫 번째, 일단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돼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청산 가치, 빚이 많으셔야 돼요. 보세요.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는데 빚이 5천만 원 있어요. 근데 회생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. 해주겠습니까? 안 해주죠. 당연히. 재산이 빚보다 많은 사람은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소송해서, 승소해서, 집행권은 받아서 그냥 압류하고 경매 넘기고 이러면 돼요. 이 재산이 뭐냐? 동산, 금융재산 이런 게 있겠죠. 뭐 자동차, 뭐 보험, 환급금, 해지환급금, 부동산, 뭐 그냥 집, 뭐 빌딩, 토지 뭐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의 처분 가치가 빚을 상회하면 회생 파산 안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내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회생 파산이 안 돼요. 결혼을 20년 한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해요. 20년 동안의 혼인기간 동안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. 20억짜리를 사업을 하다가 뭐 안 됐어. 회생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빚이 1억이야 이 아파트는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. 이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생 파산을 신청한다 해도 배우자 재산의 반은 통상적으로 내 재산으로 본단 말이에요. 내 재산이 하나도 없다, 이거에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요거예요. 정말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. 뭐냐? 세금이요. 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세금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. 세금은 안 깎아줘요. 이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,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, 처리가 정 안 되시면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효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?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은 게 없어요. 다만 회생 파산 제도를 통해서 우선 변제 채권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변제하는 경우들은 있어요. 부가세 뭐 이런 거 안 내다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. 이런 것들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보다는 그냥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사정을 소명하고, 그죠? 거기서 이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이제 감면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지, 회생파산 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담보채무. 담보채무도 정말 많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. 아파트를 샀어요.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뭐 담보를 2억 5천을 끌어서 산 거예요. 2억 5천을. 내 돈 5천에 담보가 2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거야. 빚이 담보채무 2억 5천에 신용채무 한 5천 이렇게 해서 빚이 3억이 있습니다. 뭐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아니면 60개월 갚으면 됩니까? 안 되죠. 왜? 담보채무는요 조정이 안 되는 채무예요. 왜? 담보채무를 조정을 해주면 담보를 뭐하러 잡아요? 담보채무는 한 방에 갚지 않으면 경매 넘기라고 담보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. 담보채무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
일이 없어요. 궁극적으로 회생파산 제도를 그러니까 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들은 어떤 채무의 일정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탕감받는 거잖아요. 담보 채무는 그런 것과 친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5번째, 빚이 액수인데요. 그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빚이 500만 원인데 회생이 가능합니까? 빚이 1000만 원인데 회생이 가능합니까? 그 정도 빚은 회생으로 정리할 필요가 솔직히 없는 거예요.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180이란 말이에요. 180인데 1000만 원을 갚는다. 한 달에 80이면 갚아요. 물론 이제 이자가 엄청나면은 뭐 한 달에 한 100 정도 갚아야 되겠지만,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. 일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근로소득이 뭐 100, 한 1, 20만 원 밖에 없다. 나는 그 정도 근로능력 밖에 없다라고 하면, 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해결해줘요. 근데 젊으신 분이 나는 근로능력이 110만 원 밖에 없고 나는 그냥 뭐 편의점에서 6시간만 알바를 하는 사람이고 110만 원에서 105만 원을 빼고 5만 원씩 36개월 갚겠다. 나는 이 180으로 1000만 원을 퉁치겠다. 회생위원이 안 받아줘요. 통상적으로 말하는 소액 채무들은 개시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 채무의 어떤 발생 경위, 비트코인, 도박, 사치, 유흥, 채무 발생의 원인을 법원에 소명할 수 없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은 개시가 기각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내가 회생이 가능한가? 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6개 정도 확인하셔야 돼요. 첫 번째,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. 두 번째,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. 꼭 보셔야 돼요. 세 번째, 세금만을 면책받고 싶다. 세금만을 탕감받고 싶다. 그 목적으로는 회생이나 파산이 안 돼요. 네 번째, 담보 채무를 조정하고 싶다. 안 돼요. 다섯 번째, 빚이 되게 작을 때.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채무의 발생 경위. 도박, 그 다음에 유흥, 사치, 뭐 비트코인, 그렇기 때문에 요 6가지 확인을 해 보시고,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 아니면 개인 파산이 꼭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